유수영님, 연출교감독 유다민, 소통 김윤혜, 연출통역 조용훈, 유전통역 최원한, 유상통역 박소연님, 강화오퍼 에디터 정혜정님, 그리고 오페라 캐스터 여성분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무대 소팀을 제외한 우리 오페라단 한국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 담당자 김시현, 김수진, 후보 마케팅 팀장 강재선, 김미진, 박신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오페라단 관장님 예술감독이신 최성호 관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감독 겸 단장 최성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을 모시게 되기까지 많은 여러분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흥분되고 또 기대하는 굉장히 컸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오픈하는 날이라 밤에 잠을 설치고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전 브리튼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히 쉽게 손에 하거나 또는 공연을 하거나 하기에는 참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브리튼의 가곡을 주로 많이 했었고 30년 전에는 독일에서 제가 이 작품을 한 적이 있어서 브리튼에 대한 심파티, 굉장히 친근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음악을 우리 관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고 늘 꿈꿔왔는데 바로 그 꿈이 오늘 실현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지휘자 선생님과 그다음에 연출자님, 그다음에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오페라를 한국과 또 겨울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싱어들 말씀드리면 싱어들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활동적이고 젊은 싱어들로 주역을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저로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좀 그렇죠.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립오페라단의 솔리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솔리스트 제도 안에 있는 모든 솔리스트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함께하게 되고 또 거기에 걸맞춰 우리 스튜디오 학생들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학생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에 가용할 만한 가장 활동성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 모시고 이 벤자민 브리튼의 전형적인 음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여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사무실 내에 이 작품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을 써주신 많은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신 가운데서 또 각 신문사와 언론사에서 와서 이 자리를 취재해 주시고 기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있는 모든 일에 하늘의 가호와 함께하길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덕션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정이와 오베론과 그의 아내가 주축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라이센더와 헤르미아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결혼을 피하기
야반 도주를 하고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를 사랑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오베론이 자신의 신하인 턱을 시켜 사랑의 꽃을 디미트리어스에게 바르게 합니다. 사랑의 꽃에는 눈을 뜬 직후 처음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마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퍽의 실수로 라이센더 티타니아가 엉뚱한 이들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그려지는 꿈같은 소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덕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의 지휘는 펠릭스 크리거가 맡았습니다. 펠릭스 크리거는 독일 출생의 지휘자고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 등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해 왔습니다. 지휘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spreche auf Deutsch, weil meine Ansprüche kein Koreanisch. Noch nicht. Erstmal möchte ich mich ganz herzlich bedanken, hier sein zu dürfen. Es ist eine große Freude und Ehre, hier kennenlernen zu dürfen. Ich habe gehört, dass der Midsummer Dream noch nie in Korea gespielt worden ist. 제가 듣기에는 한국판 공연이 여기서 한국에서 처음인 걸로 들었는데 Und ich freue mich sehr, dieses große Meisterwerk hier aufführen zu können. Wir hatten schon eine Woche zusammen jetzt musikalische Proben und sind auf einem sehr guten Weg, dass das sehr, sehr schön ist. Die Musik, für diejenigen, die sie noch überhaupt nicht kennen, es ist eine zauberhafte Musik. Es ist nicht, wer Britten kennt, weiß das, es ist nicht eine vollkommen atonale, schwierige Musik. 싸우고 마음같이만 이런 음악은 아니고요. 좀 어려운 곡이라고. Sondern es steckt sehr viel Verschiedenes da drin. Es ist erstmal eine unglaubliche Instrumentation, von der ich selbst sehr begeistert bin. 브리튼 음악은 정말 형용할 수 없게 정말 어려운 곡인데 그 사이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보십니다. Vor allem die Art, wie er auch den verschiedenen Gruppen verschiedene Klangfarben zuordnet, jetzt beispielhaft also auf die Elfenszene, dann auch Ober- und Italia mit wirklich Cembalo, Harfe, Celesta, Streicher mit Portamenti, das ist einmalig. 여기서 나오는 모든 롤레의 여기 다 표시들의 노래야. 보다는 그 색깔이 다 틀리고 그래서 Er hat verschiedene die Instrumentation. 여러 가지 악기를 쓰고 Es ist sehr besonders, weil es diese magische Waldatmosphäre wahnsinnig gut darstellt.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법 같은 마기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Gleichzeitig ist zum Beispiel ein Puck-Auftritt, Pack, ist durch Trompete und kleine Rührtrommel gekennzeichnet. Und so sind die verschiedenen Gruppen, haben bestimmte Elemente. Die Liebespaare haben eine relativ romantische Musik tatsächlich. 사랑하는 사람을 나오는 로mantische Musik 하고 die Trompete so sozusagen. Trompete und Trommel ist nur für Rock. Trompete ist für Pop 나올 때는 트럼펫이 나고요. Also
Und ganz wunderbar ist die ganzen Szenen auch mit den Handwerkern, weil das eine Parodie auch ist. Ja. 장인들이 나올 때는 Auch eine Parodie auf die italienische Oper des 19. Jahrhunderts, zum Teil sogar. Eine Arietta. 19세기 이탈리아 음악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Ja, ich möchte gar nicht zu viel in die Details gehen. 전부는 Das gibt viel zu sagen, aber ich kann nur eins verraten für diejenigen, die das noch nicht kennen. Es ist eine wunderschöne Oper mit einer wirklich fantastischen Musik. 아름다운 이 오페라를 같이 하게 돼서 자기도 기쁘게 생각하신다. 한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시고 분명히 내 앞으로 환상적인 음악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Ja, vielleicht noch eine letzte Sache. Ich war vor der Pandemie das allererste Mal in Korea beim Daegu Festival, da Don Carlo gemacht mit Kwang Soo-hyun auch. 코로나 이후에 오페라 도파로를 보고 Und freue mich wirklich sehr, jetzt auch die koreanische Hauptstadt zu kennenzulernen. Das ist 한국에 eine tolle 와서 Stadt. 다시 한국 가는 너무 기쁘다고 말씀드립니다. Ja. Vielen Dank.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출을 맡은 볼프강 메겔레입니다. 볼프강 메겔레는 역시 독일 출생으로 돈파스 발레, 보리스 고드노프, 맥베스 등 많은 작품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연출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h wollte auch sagen, ich freue mich sehr, sehr hier zu sein. Ich freue mich sehr über die Einladung. Auch für das ganze Team möchte ich sprechen. Es ist wunderbar, dass wir hier dieses Werk aufführen dürfen. Und dann ist es auch noch so ein interessantes, spannendes Werk, das wir machen dürfen. Und da freuen wir uns alle. 여기가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만나서 좋다고 보십니다. Das Stück von Britain mag vielleicht nicht so bekannt sein, 이 그리팅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aber natürlich ist das Stück ursprünglich ein Schauspiel von William Shakespeare und das ist sehr bekannt. Das ist eines der meistgespieltesten Stücke weltweit. 이게 셰익스피어의 영국으로 일단 유명한 작품이라서 Und es gibt unendlich viele Bearbeitungen dieses Stückes. In der Musikgeschichte, in der Kunstgeschichte, auch in der Theatergeschichte, Filmgeschichte. Und da ist Britain ein herausragendes Beispiel dafür, aber wir kennen die Bearbeitung von Purcell, Fairy Queen, zum Beispiel von Mendelssohn, eine ganz berühmte Bearbeitung, aber auch sehr viele andere Komponisten, wie Erik Satie, Karl Orff, alle haben Variationen zu diesem Stück geschrieben. 이제 이훈혁반 꿈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하고 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 프루스트 쪽도 그렇고 무대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뮤지컬리시도 그렇고 William Shakespeare hat das Stück wahrscheinlich 1595 geschrieben, wir wissen es nicht ganz genau. 아, 1995년 Und Benjamin Britten hat es 1960 geschrieben. Das sind 465 Jahre Beschäftigung mit diesem Stoff. 베ን자민 브리튼은 1916년에 이 작품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하고 benjamin 브리튼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요. benjamin 브리튼은 1920년에 Und das Besondere an Britten ist, finde ich, dass er anders als vielleicht die Shakespeare-Bearbeitung, die berühmten Shakespeare-Bearbeitungen im 19. Jahrhundert, von Verdi, die wir kennen,
sich nicht darauf verlassen hat, dass es einen Librettisten gibt, der das Stück verändert und ein Libretto schreibt, sondern er greift zurück auf den Shakespeare-Originaltext. Er kürzt ihn und stellt ihn um, aber eigentlich verwendet er originale Shakespeare-Text. 브리트는 이거를 작곡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를 많이 쓰고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로man틱적으로 그걸 작품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Und Burton sagt auch, es ist toll, wenn er über Shakespeare spricht. Burton ist insgesamt in seiner Arbeit arbeitet sehr aus dem Text heraus. Also er spricht über die Melodie oder die eigene Musik, die Shakespeare hat, schon als Sprache. Und er versucht musikalisch das nachzuempfinden und erweitert das in seiner eigenen Formsprache. Und das finde ich das Besondere an diesem Stück. 브리트는 이 곡을 쓸 때 셰익스피어의 그 텍스트를 멜로디로 이렇게 좀 평탄화해서 많이 그 곡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Die Frage ist für uns als Team, warum ist dieses Stück, was ist die Faszination dieses Stückes und was ist warum wurde das so oft gespielt, so oft gemacht, warum gab es viele Variationen? Dieser Frage sind wir nachgegangen. 저희 팀은 왜 이 곡을 이렇게 중간에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왜 여러 가지 작곡이 나오는지 자기는 그걸 되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Und die Antwort ist sicherlich diese Ambivalenz zwischen Wachsein und Schlafen und Träumen. Also die Frage, was ist Wirklichkeit? Und welche Wirklichkeit ist die wirkliche Wirklichkeit? Also sind wir, wenn wir träumen, nachts vielleicht wirklicher, als wenn wir tagsüber wach sind? 저희가 이제 깨어 있을 때랑 이제 잘 때랑 어느 게 이제 저희가 꿈을 꾸는 거는 저녁에 꿈을 꾸는데 근데 그게 낮인지 밤인지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그걸 되게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네요. Dieser Zwischenzustand zwischen Wachsein und Schlafen ist für Shakespeare und für Burton wichtig. Das, was ich gerade spiele mit Chatback aus Deutschland komme. 브리트는 그걸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Und Shakespeare hat das symbolisiert, diese Nacht oder diesen Traum, mit dem er das Ganze in den Wald verlegt hat. Der Wald ist ein ganz wichtiges Zeichen für das elisabethanische Zeitalter. 셰익스피어는 그 숲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항상 숲이 나오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숲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숲이 바로 꿈 속에 꿈과 숲은 연결이 되고. Und der Wald ist anders als dann in der Romantik. In der Romantik ist der Wald ein Sehnsuchtsort, ein Ort, in den man möchte, eine Faszination hat. Ist ja bei Shakespeare noch etwas anderes. Es ist was Gefährliches und etwas, es ist ein bisschen Anarchie im Wald. Es ist jenseits von gesellschaftlichen Gesetzen und Regeln. 셰익스피어는 그 숲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그걸 말할 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Genau wie der Traum. Auch im Traum ist alles möglich und man kann jemand anders sein, als man in der Realität ist. 그 꿈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꿈에서 Auch bei Shakespeare sind im Wald auch Wesen, komische Figuren, die alle etwas Unheimliches haben. Und bei Shakespeare ist es so, in der Zeit gibt es auch im Wald Wesen, die zum Beispiel Kinder klauen und in den Wald entführen. 이 쉬시대 중에서 이 이야기 중에서 그 숲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괴한다고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이 아이들을 그리고 숲속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Und gleichzeitig ist er unheimlich dabei und sehr faszinierend. Also die Faszination, dass im Wald plötzlich ganz viel möglich ist, dass man sich verändern kann, dass man jemand anders sein kann, dass man auch eine andere Realität erleben kann, die ist zu spüren im Stückchen. 그 숲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밀스럽지 않고 그 속에서 또 자유가 있고 그걸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Es gibt keine Moral in diesem Wald. Okay. Ich spreche immer sehr viel. Du musst sagen, wenn ich zu viel spreche. Es gibt in dem Stück wenn ich anfange zu sprechen, höre ich nicht mehr auf. Es gibt 4 Gruppen eigentlich in diesem Stück. Das ist auch eine Besonderheit in diesem Stück, dass es eigentlich 4 eigenständige Storylines 이 오페라에는 네 종류로 네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고 Die erste Gruppe ist die Gruppe der Feen, der Fabelwesen, in die Oberon, Titania, Puck und die Elfen fallen. 이 첫 번째로 나눠지는 피부는 오베론, 티타니아, 보다는 보다는 스마트시입니다. 아이들도 같이 되어 있고요. Und da wird auch, die sind zwar Götter oder göttlich oder unsterblich, aber sie verhalten sich total wie Menschen. Also sie haben ganz menschliche Empfindungen wie Eifersucht, Rache, Liebe. 그리고 스파이트의 에어스테이션 거기 Sie verhalten sich sehr menschlich. 오베론과 티타니아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맨리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딴보다도 그 첫 번째 그룹은 사실은 신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을 부르는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또 화를 내고 사랑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Die zweite Gruppe ist die Gruppe der Liebenden. Das sind die 2 Paare, Anja, Helena, Demetrius, Lysander. Und die haben die Eigenschaft, eigentlich haben die nur die Eigenschaft, dass sie jung sind und dass sie sich gegenseitig anziehen und lieben. Und sie sind eigentlich, es gibt sie in jeder Zeit. Also in jeder Zeit gibt es diese Art von Figuren und es ist für Shakespeare wichtiger, dass es diese Eigenschaften Jugend und Liebe als eine genauere Definition, in welcher Zeit wir sind. 제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눠진 사람은 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헬레나, 데르냐, 디미트리아스, 라사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Dann gibt es die dritte Gruppe in dem Stück, das sind die Handwerker. Felix schon darüber gesprochen, die sind wahnsinnig lustig. 세 번째 그룹에는 한국에서 장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Die symbolisieren den niedrigen Stand, gesellschaftlichen Schicht und sie sind lustig und sehr virtuos. Also das ist sehr virtuos komponiert und darauf freue ich mich sehr, das zu arbeiten. 이 사람 한국의 장인들은 재미있는 이제 캐릭터로 돼 있다고 합니다. Sechs Filme. Und da ist besonders der Pastor Gotham, der die einzige Figur ist im Stück, die Feen sehen kann. Der sich verwandeln kann und die sehen kann. Allerdings muss er sich dazu in einen Esel verwandeln, um das möglich zu machen. 보트만 오베론과 티타니아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 볼 수 있다고
Und für Britain gibt es noch eine weitere Figur, die sehr wichtig ist in diesen 6, wichtiger als bei Shakespeare, Flut, die andere Tenorrolle. Die war sicher auch sehr wichtig für Britain, weil sein Partner Peter Pierce in der Uraufführung das gesungen hat. Aber auch diese Figur ist wichtig, weil sie macht eine Transformation. Sie ist ein Handwerker, aber sie spielt auf der Bühne im Stück, das die am Ende aufführen, das Theaterstück, eine Frau, also Tisbe. Er macht auch eine Transformation.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이제 플루트인데요. 이 사람은 브리튼이 이 곡을 썼을 때 처음 이 공연을 했을 때 브리튼의 남자친구가 이 역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Es geht überhaupt in dem ganzen Stück immer um Transformation und Veränderung. Alles ist irgendwie fließend und verändert sich spielerisch und schnell. Es geht um Geschwindigkeit, es geht um Zauber. 이 오페라에서 항상 이렇게 마법처럼 항상 빨리 바뀌고 항상 모든 장면이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Wir haben uns ein Bühnenbild ausgedacht, das Stefan Meyer vor allen Dingen, das sich aus verschiedenen Teilen zusammensetzt. 이 무대 정치는 이제 슈테판 마이어 씨가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무대가 변화를 생각합니다. Entschuldigung, ich habe noch eine Gruppe vergessen, die letzte Gruppe, Theseus und Hippolyta. 그룹의 하나를 잊어버리셨는데 Und da ist besonders, dass Britain die sehr kürzt. Also die sind bei Shakespeare haben die eine größere Funktion und das hat eine dramaturgische Bedeutung, weil Shakespeare beginnt mit denen am Hof von Theseus und Britain beginnt mit Oberon und Titania, beginnt direkt im Wald. Und das heißt, er setzt eigentlich Oberon und Titania in den Mittelpunkt des Stückes. 이 오페라를 시작할 때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무대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빼놓은 그룹에는 헤세우스랑 히폴리타가 속한 그룹입니다. 이 두 분은 왕들이고요. Wir fangen an, wir beginnen die Oper mit den Elfen und mit Oberon und Hippolyta. 처음에 이 오페라 시작할 때 오베론과 티타니아랑 요정들이 이제 무대에 처음 나옵니다. Und wir zeigen ein Paar, ein Ehepaar, das schon sehr lange verheiratet ist. 저희는 그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오래된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Und das wahrscheinlich für immer verheiratet bleiben wird, weil sie sind unsterblich. 올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은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Und sie streiten. 그리고 싸우고 Und sie können nicht ohne miteinander, auch nicht miteinander. Also es ist eine Beziehung, die funktioniert, viel über Streit und gleichzeitig gibt es Liebe. Einfach eine sehr lange Ehe. 그 오래된 부부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작은 싸움이든지 사랑이든지 그런 거를 다 첫 장면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Und wir haben uns überlegt, wo streiten Paare am meisten? 어디서 이 부부가 어디서 싸우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Und dann dachten wir in der Küche 부엌에서 싸우는 거나 und im Schlafzimmer. 침대에서 싸우는 거나 Deshalb fangen wir mit einem realistischen Bühnenbild an, eigentlich mit einer Wohnung von Oberon und Titania. 그 집에서 이제 저 집이 이제 오베론과 티타니아의 집이랍니다. Und dann kommen die Feen dazu. Die Feen sind die Kinder. Und die Kinder, wir behaupten, dass die Kinder von Oberon und Titania gekidnappt, geraubt wurden.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오베론과 티타니아 사이에 나온 아이들이 아니고 그 둘이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라고 합니다. Und die schauen, was die Kidnapper oder die Eltern, denn sie sind das Eltern, was die machen.
Kinder sind immer misstrauisch, wenn sich Eltern streiten und wollen gucken, was passiert und haben Angst, dass irgendwas passiert mit den Eltern. 그 부모들은 항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아이들이 싸우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Und da kommt Puck dazu. Und Puck ist eine ganz, ganz seltsame Figur. Er ist auch eine Art von Fabelwesen. 거기서 이제 펍이 나오는데 펍은 이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 잠깐 약간 나오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r kann zaubern. 펍은 이제 마술사, 마법사, Und er liebt das Chaos. 이제 되게 카오스, 혼돈하고 좀 더럽고 이렇게 노멀하고 정리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엉망진창인 걸 좋아해요. 카오스가 같은 뜻이에요. 정리된 게 없죠. 운동을. Glücklicherweise ist er nicht so schlau, er ist eher dumm. Und deshalb macht er sehr viele Fehler beim Produzieren des Chaos und produziert deshalb noch mehr Chaos. 펍은 좀 모자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Und weil das so eine seltene Figur ist, haben wir uns überlegt, dass wir die Figur verdreifachen. Es gibt den sprechenden Puck, es gibt aber auch noch zwei Tänzerfiguren, die genauso aussehen wie er und die mit die Welt erschaffen, in der das Ganze spielt. 여기서 두 명의 댄서가 나오는데요. 그 댄서도 펍이랑 비슷한 캐릭터로 같이 나온답니다. Auch drei Pucks, die sich ständig streiten und nicht wissen, wer jetzt recht hat. 세 명의 댄서들은 자주 싸우고 Auch eine sehr lustige Figur. 그리고 재밌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Wir haben für alle Figuren Kostüme, Ideen aus der englischen Geschichte gewählt. Weil wir gehen aus von Shakespeare als englischen Dramatiker und Britten als englischen Komponisten.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코스튬은 의상은 이제 영국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브리튼과 셰익스피어가 다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Und so sehen eigentlich Oberland und Titania aus wie das untergehende englische Großreich, das Empire. 여기서 나오는 티타니아는 엠파이어 같은 그런 엠파이어 닮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Wie die Zeit von Britain. Also Britain lebt in dem Untergang des größten englischen Empires. 침몰하는 그 영국의 그 왕조들 그런 모습들의 모습을 선상으로 삼아서 아주 오래된 고유의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Und sie wird später wird Titania auch auftreten in einem sehr prunkvollen Kleid, das an das Kleid der Queen Victoria erinnert. 티타니아는 예전에 빅토리아를 닮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Die Kinder sehen aus wie englische Auswandererkinder. 아이들은 영국 아이들 같이 이렇게 형상화시켰고 Und später verwandeln sie sich in eine Form von, die Mädchen werden Krankenschwestern, die was auch mit dem Ersten Weltkrieg von der Ästhetik ein bisschen zu tun haben.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녀들은 간호사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Und die Jungs sehen aus wie Kadetten, also wie junge Nachwuchssoldaten. 여기 나오는 소녀들은 이제 군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Das ist die Grundsituation am Anfang. Wir sehen diese Wohnung, dann verschwindet die Wohnung auf der Bühne. 이 집은 그리고 이 집은 무대 뒤로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Und dann sehen wir erstmal einen leeren Raum mit den zwei Paaren. 일단 여기 무대는 이제 비어 있고요. 그 무대가 비어 있는 데서 사이파
den zwei Paaren, den zwei Ehepaaren. 그 사랑하는 두 연인들이 나온다고. Und dann steht der Wald um sie herum. Und der Wald besteht aus, wir haben ein System gebaut aus einer Art von Landschaft in Kästen. Das heißt, es gibt Wägen, in denen Formen von Landschaft sind. Und die werden reingeschoben. Es gibt 6 davon, 6 kleine und 4 große. Und mit denen kann man ganz viele verschiedene Landschaften bauen, die sich ständig verändern und die in einer spielerischen Veränderung sind. Man kann sich das am Modellspiel auch noch anschauen.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의 형상화된 이제 숲이 나오는데요. 거기 그게 자주자주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Dann gibt es noch, es gibt noch 2 Elemente, will ich noch kurz sprechen, da bin ich auch gleich fertig. Das Zimmer, die Wohnung kommt wieder zurück am Ende des ersten Aktes und im zweiten Akt. 첫 번째 악과 두 번째 막에서 Und da hat es sich verändert. Der Wald ist hineingewachsen.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이 자연적으로 숲의 형성화되는 걸로 Die 바뀝니다. Natur verschmilzt mit dieser realistischen Wohnung. 방 안에 이제 숲이 생기고 Wie man auf dem Plakat sieht.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이 이제 그렇게 변화된답니다. Und dann gibt es noch den dritten Akt. Der dritte Akt, das ist der Akt mit Theseus und Hippolyta. Da wird das Ganze eher repräsentativ. Da gibt es einen großen Vorhang, der den ganzen Wald verbirgt. 그 안에서 큰 이제 커튼이 막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히포리타가 나옵니다. Und es gibt einen Wagen, den die Handwerker reinbringen und dieser Wagen lässt sich 그 umbauen. 장인들이 이제 자동차를 하나 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막에 있는 자동차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퀴를 달고 수레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Damit wir ein Theater auf dem Theater haben, auf der Bühne. 극장 안에 또 극장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Und jetzt habe ich schon sehr viel gesagt und ich werde bei den Proben sicher noch ganz viel erzählen und wir werden sicher noch Fragen beantworten, aber ich glaube für heute ist das genug.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연습을 하면서 더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ch freue mich sehr auf die Arbeit mit Ihnen allen und auf die nächsten Wochen, die wir gemeinsam verbringen werden. 연습을 하게 돼서 같이 아르바이트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에 대해 지휘자님과 연출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엔 출연진분들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파우스터 테너 정정원님, 소프라노 이혜정님, 가수 겸 배우 김동환님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국내 출연이다 보니 각자 가지는 각오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정정원입니다. 이번에 그림 오페라 같은 거 대전시장에 한전까지 통해 오페라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마 술속의 왕이어서 이 자리 잘 안 적는 거고 모든 캐릭터 성악을 한 선생님마다 모두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연님이 말씀하셨듯이 1만, 2만, 3만까지 모든 캐릭터가 다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어떤 캐릭터가 있고 음악의 멜로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들어주시면 되게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연하게 되어서 단장님과 이 오페라 제공 감사드리고요. 카운터로서 더 영광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운터를 위한 오페라를 많이 올리지 않아서 되게 기다렸는데 이런 정말 큰 작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어주신 기회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지휘자님, 연출자님, 그리고 모든 팀들하고 멋지게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여름밤의 꿈에서 여왕 스타리아를 맡은 소프라노 이혜정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꼭 늘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음악과 또 이 뜻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세계적인 소원가분들과 세계인들 설명하신 제작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세계적이 될 뻔했던 프로그램에 이뤄져서 굉장히 감개무량 하고요. 아까 제 캐릭터 설명드렸겠지만 엉망진창, 혼동, 모자라, 정리입니다.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거대한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자님한테 어려운 음악에 대해서 좀 표현을 주셨다. 어떤 점을 더 확실하게 듣고 Also die Musik ist, ich weiß, für die, also das, die vor allem den ganzen Text und so weiter, das zu lernen, ist sehr anspruchsvoll. 가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ber das Besondere ist eben auch, dass Goethe den Shakespeare-Text sehr, natürlich sehr reflektiert hat. Und das ist sehr eindrucksvoll, weil er mit seiner Musik versucht, natürlich die Psychologie des Textes auszudrücken. 셰익스피어의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음악에 담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직접. Das heißt, wir müssen sehr daran arbeiten, dass die verschiedenen Charaktere, und ich meine jetzt gar nicht nur allgemein die verschiedenen Figuren, sondern immer anhand des absolut genialen Textes 문제적인 그 텍스트. genau, den richtigen, angemessenen Ausdruck finden, zusammenfinden, auch zusammen mit Wolfgang in dieser Inszenierung finden, das ist ganz zentral. 적절한 텍스트를 각자 그 피구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적절한 텍스트를 찾아서 연출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Das sind natürlich sehr verschiedene Atmosphären, die stattfinden. Es kommt immer darauf an, wenn man Britons Musik in dem Kontext sieht der Zeit, dann er galt unter den Avantgardisten, die auch zu der Zeit gelebt haben, wie Stockhausen in Deutschland zum Beispiel, oder auch ein Boulez und Messiaen, eher als traditionell. 훨씬 더 방금 말씀하신 아방가르디스트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트레디셔널한 쪽으로 그리스인이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스톡하우젠 이런 분들보다 훨씬 원래는 12형 기법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좀 알리고 웬만하면 좀 클래식한 것도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공부했던 거고 그쪽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Genau, deswegen ist für mich persönlich die Musik sehr melodisch. 그러니까
고성이 없는 구조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멜로디컬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Und ich finde sogar, wir wunderschöne Melodien. Britain verwendet natürlich auch, oder bezieht sich auf ältere Formen auch. Also, 아주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많이 지금 했어요. 너무 현대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움이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 멜로디도 훨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많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현대 음악에 대한 두려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Und deswegen benutzt zum Teil tatsächlich, auch wenn man das so oft gar nicht so weiß, aber er bezieht sich auf Personal zum Teil auch. Er benutzt sehr gerne auch ältere Formen. Ich habe gerade ein Konzert dirigiert, die seit sehr langem die City Symphony von Britain, die ich schon als Kind im Schulorchester gespielt habe. Und da benutzt er auch barocke Formen, die er neu gestaltet. 그러니까 영국 작곡가는 또 헨리 퍼셀 생각나시죠? 바로크 음악과 관계되는 그 생각을 브리튼을 듣다 보면 퍼셀이 생각을 할 정도로 과거의 것들도 많이 쓰고 있다. Und gleichzeitig habe ich schon erwähnt, dass eben später dieses Theater im Theater, wo wichtig ist, das ist eigentlich eine Donizetti-Parodie. 또 테아터 극장 안에 또 하나의 테아트를 놓고 하는 것도 사실 도니제티를 서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동시대로 만드는 비슷한 그런 작품을 만듭니다. Und ganz entscheidend ist natürlich in den Sachen, die nicht weniger melodisch sind, also gerade in den ganzen vielen Dialogen, vieles Parlando, da muss man auch einfach vieles mehr vom Sprechen aus denken. 보통 보면 그냥 긴 멜로디를 아리아처럼 하지 않고 엑스타티브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도 여기 많은 특징이라고 합니다. Und das macht Britain eben wirklich genial, weil er immer sehr, sehr, sehr dicht am Text ist, wie ein Richard Strauss auch. Das ist wie dann mit Hoffmannsthal so Hand in Hand. Das ist oft anders bei italienischen Opern, wo die Texte dann nicht die große Rolle spielen wie hier. Aber hier ist der Shakespeare steht ganz im Zentrum.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하나 한땀 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볼 수 있는 멜로디와 그 라인 위주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하나 텍스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싱어들도 마찬가지지만 텍스트의 중요성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공연하는 데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Ja, und das finde ich also besonders eindrucksvoll an diesem Stück. Das ist Shakespeare und in dem kolonialen Britain geschuldet, was es steckt wirklich alles in diesem Stück. Es ist eine große Tiefe. Es gibt sehr lyrische, sehr poetische, zauberhafte Momente. 감정들도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서정적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분노도 들어있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일적합니다. Die dann eben auch oft sehr melodisch tatsächlich sind. Melodisch im Sinne des 20. Jahrhunderts natürlich. Und da gibt es aber gleichzeitig eine unglaubliche Komik da drin.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웃긴 코믹이 들어있습니다. Und die müssen wir, und sind wir auch schon dabei gewesen, das zu tun, besonders
herausarbeiten, dass man sich immer bewusst ist, ja, wie ernst ist das oder wie ist die Situation, manches ist auch bewusst theatralisch. Ja.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Und insofern lebt das Stück auch von ich finde, großen Kontrasten. Kontrasten im Ausdruck, aber auch Kontrasten in der Art, wie die Musik geschrieben ist. Zum Beispiel auch, dass er einen Kinderchor verwendet. Die Kinder stehen natürlich auch für eine Einheit. Das war Wilton auch sehr wichtig. Und auch, dass der Eintritt dann quasi der beiden Hauptdarsteller Oberon und Titania, dass er gewählt hat, quasi einen Koloratursopran und einen Countertenor, das ist sehr ungewöhnlich und steht im absoluten Kontrast zu Wagner mit dem schweren Tenor, schwerer Sopran. Dass er das wählt, ist auch eine ganz bewusste Entscheidung. 결정이 있어요. 마음을 맡으면 굉장히 무거운 헬덴 테너와 소프라노와 같이 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플로렌타 소프라노하고 카운터 테너와의 내조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Und bezieht sich damit auch wiederum auf eine historische Barocktradition, nämlich eigentlich die Kastraten. Ja, also das war ja ganz wichtig. Und dass er das wieder als ein Countertenor für eine Hauptrolle wählt, ist sehr außergewöhnlich. Es gibt auch Anklänge, ich finde zum Beispiel der Anfang des zweiten Aktes ist eine Reminiszenz an Mendelssohns Sonnenachtstraum. Mit den Akkorden, die am Anfang gewählt sind, die anders natürlich sind, aber man denkt, so diejenigen, die Mendelssohns Sonnenachtstraum Musik kennen, haben das sofort in der Ohr. 이 음악 처음 부분에는 멘델스존 환자는 바로 꿈의 중요한 부분이 3번 정도 나옵니다. 멘델스존을 듣고 이해했던 부분은 금방 알아차릴 거다. 이거 무슨 많이 들어본 거네. 멘델스존하고 비슷하다. 그런 것도 지금 사용되어 있다. Was ich auch noch sehr wichtig halte zu erwähnen, ist, was ich eben sagte, der Kontrast des Ausdrucks der Möglichkeiten. Das ist auch tatsächlich im Orchester so. Es gibt natürlich die Szenen, wo alle spielen, wo das Orchester dann groß ist. Also es ist kein Riesenorchester, aber doch ein großes Orchester. Und dann gibt es wiederum ganz intime Szenen, wo ein Cembalo mit einem Kontrabass spielt. Ganz außergewöhnlich. 오케스트라 내에서도 되게 큰 거를 할 때도 있고 챈발로와 컨트라비스와 둘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큰 거와 대조적인 것들을 많이 오케스트라에서 실현해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Und es ist eine Musik, die natürlich, auch gerade wenn man die Texte und wenn man das alles zusammen lernen muss, die komplex ist. Es ist ein sehr komplexes Werk. Und gleichzeitig auch im Gegensatz wiederum zu anderen, vielleicht mal zeitgenössischen Opern dieser Zeit, der zwei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gibt es natürlich die sehr rhythmischen Elemente, aber dann gibt es tatsächlich auch es gibt Rubato, die in der italienischen Oper zum Teil, aber es atmet richtig. Sind alle drin, ist alles drin. Ja. 현대 음악에서 필요한 그런
달래는 그런 소재들, 중심적인 것들과 또 옛날 이탈리안 음악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두 개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 Ja, und ich persönlich finde es auch besonders schön, also auch mich mit dem Shakespeare dadurch auseinanderzusetzen. Und einfach diese geniale Vielfalt zu sehen. Das ist immer für Komponisten, schrecken immer normalerweise, schrecken sie sehr zurück von genialen Poeten, das direkt zu übernehmen. Es passiert eigentlich fast nie. 워낙은 그 모두들,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ፐ스는 그거를 좀 쉽다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오늘 Okay. Vielen Dank. 당시에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입니다. 있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나도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1960년 소형 프로덕션과 이번 프로덕션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이후에 다른 프로덕션들도 있었다면 그것과의 차이점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ch glaube, dass die Uraufführung war 1960 und da hat sich sicher was in der Sprache auf der Bühne verändert, wie wir Geschichten erzählen. Trotzdem, glaube ich, ist es für mich als Regisseur immer sehr wichtig, dass man die Geschichte erzählt. Ich finde die Geschichte auch, die so verwinkelt und verwickelt. Ich finde das ganz wichtig, dass man die Geschichte klar und deutlich erzählt und ich glaube, da ist dann nicht so viel Unterschied zu der Uraufführung. Das wollte die Uraufführung auch. 초연과 지금 하는 작품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 모든 스토리를 매우 잘 재현해서 설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 연암뉴스 강의하니까 이제 대중들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시청자님께 김동완 씨를 캐스팅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 김동완 씨도 이게 계속 음악을 해오셨지만 또 이 오페라라는 장르는 새로울 것 같아서 좀 이 작품을 임하게 된 좀 소감과 어려움이 있으면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김동완 씨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조금 셀레브리 바깥에서 잘 알려주신 분들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동완 씨는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R M을 한번 생각했어요. 일단 브리티시 영어를 좀 해야 되고 영어도 좀 잘하시는 분이라 첫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왜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군대? 그럼 더 잘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국방부에 연락해서 어떻게 한번 좀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동완 씨는 제가 이쪽 밥 쪽을 잘 몰랐는데 그래도 신화는 제가 압니다. 딴 건 잘 모르는데 신화의 멤버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맞다 이분이 적당한 분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빨리 돌릴게요 마이크를. 정말 제 제작진이 수많은 고민 끝에 아는 대신
저를 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음악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어우러져야 되고 너무 튀어나와도 안 되고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기 되게 어려운 극이어서 되게 제작진분들은 걱정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재밌게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정상이시면 네. 사회적으로 말씀을 받았을 혹시 앞에 계신 분께만 질문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 오벨을 맡으신 그 카운터 테너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카운터 테너 분들이 전격적인 타이틀을 맡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오벨의 캐릭터가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이 캐릭터를 해석하시는지 두 분께 각각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한글권이 속이 워낙 소설이나 연극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오베론 캐릭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오베론이 이 역할에서도 첫 일막에서 세상이나 여왕과 굉장히 싸움을 하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 질투 하지만 또 어떤 불쌍한 젊은 커플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캐릭터가 인간의 캐릭터인데 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면적 캐릭터들을 다 재밌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역경과 어떤 고난 이런 스토리들을 행복과 평화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왕의 어떤 너그러운 마음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Hi, thank you for having me. I feel very strange being and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t's interesting. This is my 8th overall, and it's always easy to forget that there are people who have never done overall. So for me, I think what I want to bring is my experience, but also to learn that there is always something new to find in, especially in Shakespeare, but in every opera, there's always something new. So to be open to hopefully enjoy everything we do, and to meet in the middle of my experience and your freshness, what we can bring to this role. So thank you. 영어 통역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끝나고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8번이나 공부를 하신 분이고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그 사이에서 프레시한 사람과 경험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서로 잘 도와서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상과 무대 디자인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스태프분들한테 이번 작품의 특색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최상호 단장님께는 이번 국립오페라단 2024년 전체 작품의 테마가 꿈이라는 건데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스태프분들한테 좀 강조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음악 감독으로서 예술 감독으로서 어떤 오더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메시지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작품들은 꿈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알제리도 이탈리아인 알제리도 큰 범위에서 보면 무스타파의 총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분이 무스타파가 원했던 것을 취하고자 노력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뜻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꿈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하늘관 꿈은 말 그대로 우리 꿈속에서 있었던 얘기와 현실의 얘기를 잘 표현하는 내용이고, 신들과 그다음에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연관성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게 하는 거고,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에 희곡이기 때문에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곡적인 느낌을 좀 했으면 좋겠고, 스텝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아직 지금 전체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립오페라단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다 충족을 하는 거예요. 현재 교육 시스템에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솔리스트들, 그다음에 현재 활동하는 문경 성악가들까지. 그래서 이 새로운 작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들이 느끼는 모든 경험을 여기서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음악도 조금 생경하고 역할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젊음이 젊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 것을 승화시켜서 외부에 다행히 표출을 줘야지. 그다음에 듣는 관객들도 어려운 음악을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뜨거운 눈빛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오더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 아무튼 이 주어진 기간과 주어진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공간이 발굴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었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혹시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자. Also meine erste Intuition, um in das Stück reinzufinden, nachdem ich sie gehört habe und gelesen darüber, es gibt einen speziellen Platz zu Beginn der Oper. 처음에 이 대본이랑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Und zwar Oberon und Titania streiten 오베른이랑 티타니아가 싸울 때 über das ganz Seltsame, das indische Kind. Und ich habe überlegt, warum das indische Kind, was kann das sein? Das kommt später nie wieder vor, aber es ist der Auslöser für den Konflikt und zieht sich durch das ganze Stück. Ja, das indische Kind am Anfang. 처음에 오베른이랑 티타니아가 싸울 때 이 어린이들의 신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될지. 네. Und so kamen wir auch überhaupt auf den Gedanken, herzuleiten, diese ganze Kolonialismus-Sache, unter der wir ja auf koreanischer oder europäischer Seite, egal, alle immer noch mit den Folgen zu kämpfen haben. Das geht für die Kolonialismus. Muss damit zu tun haben. Und zufälligerweise 1600, wenn Shakespeare
eine Uraufführung hatte. 1600년대 셰익스피어가 1600년대 셰익스피어가 생각한 거는 das war genau die gleiche Zeit, als Königin Elisabeth ein Dekret unterschrieb zur Monopol der britischen Ostindien Company. 그 1600년대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던 시대에 그 퀸 엘리자베스가 독립도 회사라는 걸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Dann kommt man darauf, was könnten auch diese Kinder bedeuten. 이 어린이들이 의미하는 거가 Zumal Britain ein spezielles Verhältnis hatte zu Kindern. In Erinnerung an seine andere Oper, Peter Graves. 피터 그라임스의 오페라를 네, 연상을 하는 So sind das alles gestohlene Kinder. Im Prinzip diese ganze Chor. 이 코러스가 전체가 다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Hier ist das Kostüm für die Mädchen, das zweite Kostüm nach dem Wechsel. Und wir sehen, 그 어린이 합창단 중에 여성 어린이들의 두 번째 의상인데요. wir sehen ein bisschen, wohin der Kolonialismus geführt hat. Diese Idee von Ostindien Company. 아, 이게 그 독립도 회사 그때의 그 이미지를 불러온 그 아이디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그 1차 세계대전 Deswegen hat sie dieses Krankenschwestern verfügt und sie beiden ein bisschen um ihre Brüder.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되게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픈 얼굴과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Und das ist ein Grundverhältnis zwischen Oberon und Titania, denn Machtanspruch oder Machtverhältnis von Anfang an ein Machtgefälle. Er ist überdrücklich, indem er versucht, Titania das Kind wegzunehmen, zu klauen, zu stehlen. 오베른이 티타니아에게서 레드를 뺏어가는데 So kommt es zu den Frauen, also er gibt ihr Mittel, um einzuschlafen und zu träumen. 그 꿈속에서요? Ja. Und sie geraten beide in die Vergangenheit. Das ist dieses Victoria-Kostüm. Und Oberon passend dazu mit Kristallrit. 그래서 티타니아는 그 엘리자베스 그 과거의 엘리자베스 의상을 입고 있고 오베르는 이 그 전형적인 영국군 헬멧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Hier sehen wir das erste Kostüm. 이건 오베르는 첫 번째 의상인데요. Alt geworden, ungefähr, sagen wir mal 75 Jahre. 75세 정도의 정도로 보이는 이제 의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Er freut mit Titania gemeinsam in die Vergangenheit. Ja.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과거의 오베르는 이 승마 바지와 이 유니폼 헬멧을 착용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Die Unzufriedenheit der beiden vielleicht am Anfang rührt ein bisschen auch an seinen Pilzverlust. 이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티타니아와 오베르는 전혀 이렇게 기쁘지 않고요. 네. Am Ende finden sich alle in einem großen Fest zusammen, wie Karneval Venezia.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베르는
이 베네치아 스타일의 이 망토와 가면, 베네치아 축제 스타일의 망토와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는데요. So werden auch die jungen Leute mit einigen gesponnen in diese ganze Idee. 그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축제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베른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라고 하세요. Dafür haben wir Lust. Ja, okay. 지금 시간 관계로 그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을 꿈 속에서 어디선가를 훔쳐오거나 교계에서 왔다는 그다음 질문 있나? 저는 김동완 배우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뮤지컬 공연장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만은 각오 한마디 좀 네, 오페라는 사실 제가 오페라는 얘기를 본 적이 없는데 연주자들 독주에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 특성상 저희가 참 잘 어울려고 되긴 하잖아요.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 많이 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걸 나타내야지 나름의 기대를 걸고 저를 캐스팅을 해줬으니까 근데 연습에 임하다 보니까 실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변칙적이고 지루할 틈이 없는 음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카운터 테너가 주연을 하신 만큼 그것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아마 제 팬들이나 혹은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오페라를 보시더라도 되게 만족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 속에서 대사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다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페라 보신 적 있나요? 네. 오페라 보신 적 있나요? 오페라는 제가 그 영화 한니발을 통해서 이탈리아 오페라 강화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라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걸 끝내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게 할수 있게 보통 저희가 헬스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좀 어려워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제작자들을 우리 기자님들 내시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식의 제작 발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 오늘은 조금 두서없이 방송을 진행되는데 다음부터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모두들에게 행운을 좀 빌어주시고 용기를